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MHz 세종납시유 진행자 임재한입니다. 세종납시유는 매주 명사를 모시고 그분들의 전공 분야에 관한 얘기와 인생관, 삶의 희로애락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매주 테마를 정해 그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번주에 이어 세종문화원과 세종향토사에서 기획 발간한 세종향토문화 11집 김은숙 저자의 사육신의 선봉 성산문 이야기 편입니다. 나리는 제 임금이 아닙니다.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첫 곡은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나갑니다.
네,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을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98.9MHz 세종 FM 임재한의 세종납시유입니다. OBS 라디오 99.9MHz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이어 12살 임금편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세자를 부탁하오. 그들은 한시도 두 분의 선왕의 이 말을 잊지 않았다. 손잡벌되는 임금을 누구보다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새 정승을 보면 근본은 새 임금이 장성하여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임금의 종친들이다. 그들은 임금이 어리다는 핑계로 편전을 불풍나게 드나드는 것이다. 임금은 그것을 나무라지 못했다. 게다가 근본은 저의식 때 마음에 담아둔 일이 하나 있었다. 수양대군의 눈길이 땅에 닿지 못한 어린 임금의 다리 쪽으로 자꾸 갔다. 지편전이 궁궐 안에 있는지라 근본은 왕실 얘기를 종종 들을 수 있었다. 그 중에도 수양대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다. 대군이 아직 나이 어린데 술을 좋아해 전하한테 호되게 혼이 났답니다. 대군이 사냥을 너무 좋아해서 어제도 사냥하다 옷에 피를 잔뜩 묻히고 돌아왔답니다. 세종에게 수양은 여러 아들 가운데 유난히 마음고생을 하게 한 이다. 총기는 있으나 성정이 강해서 이름을 바꾸면 좀 나을까 싶어 3번이나 바꿔주기도 했다. 마지막 이름이 수양이다. 한편 즉위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수양은 누르고 눌렀던 우라를 어디에든 터뜨리고 싶어 맥없이 대청마루를 쿵쿵 구르더니 벌떡 일어났다. 안장을 놓아라. 말에 올라 등자에 발이 닿기 무섭게 수양은 채찍을 휘두르며 인왕산으로 냅다 달렸다. 성정이 급한 주인을 오랫동안 모셨던 팔준마가 갈기를 흩날리며 바람을 헤쳐 단순에 인왕산 계곡까지 달렸다. 말을 세워 내린 수양은 바위에 앉아 흐르는 물을 들여다보았다. 어린 시절 형제들과 함께 와서 수박을 나누어 먹으며 더위를 식혔는지 물소리인가 바람소리인가에 섞여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여염집 형제가 아니다. 세자 책봉을 통해 임금이 되고 그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백성을 돌보는 나라다. 임금의 형제나 종친들이 나란 일에 나서서는 아니 될 것이다. 부왕이 가시고 세자가 어리나 내 아우들은 서로 우애와 사랑으로 백성들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노라. 침전 머리맡에서 형이었던 선왕이 모두에게 내린 유언이었다. 몸이 약해 늘 골골했던 형의 심지 박힌 말에 찔끔했던 생각이 난다. 사실 수양은 조카가 세자로 책봉되던 날부터 혼자서 생각해 온 꿍꿍이가 있었다. 어린 임금에게 부모도 안 계시고 할마마마도 안 계시다. 궁궐에 어른이 없으니 이 삼촌에게 섭정을 맡기면 아주 잘 할 수 있을 텐데 수양은 혼자 생각하다가 선왕의 고명을 받은 신하들을 떠올렸다. 먼저는 저 늙은 정승들이다. 툭하면 선왕의 고명을 내세워 설쳐낼 터인데 그건 안 되지. 자칫 저자들이 내 발의 족쇄를 채울지도 몰라. 사냥은 뒷전이고 오만 생각 속에 마음이 부글부글하는데 어디선가 으르렁 울음소리가 들렸다. 순간 뒷골이 쭈뼛댔다. 짐승 울음소리다. 그것도 아주 큰 짐승의 소리. 호랑이가 분명하다. 수양은 말을 늙은 소나무에 묶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들어갔다. 호랑이한테 물려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했지. 수양은 재빨리 소나무 뒤에 숨었다. 화살을 쏘았다.
바로 그때 집채만한 짐승이 나타나 말을 덮쳤다. 낑탁. 나무에 묶인 팔준마가 그 자리에서 멱을 잡히고 네 다리가 하늘로 치들렸다. 오랫동안 아끼던 말이 죽어가는 것을 보자 수양은 화살을 꺼내 연거푸 쏘았다. 호랑이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 가까운 숲길 저쪽에서 쿵 하고 소리가 났다. 호랑이가 쓰러진 것이다. 수양도 쓰러졌다. 이튿날 수양공에서는 걸람 등 수양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몇몇 신하들이 새벽부터 진을 치고 죽은 호랑이를 들여다보았다. 날이 밝자 수양의 식솔들도 호랑이 가죽을 에워싸고 눈, 코, 입, 귀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시끌벅적했다. 수양대군의 용맹을 자축하는 잔치도 크게 벌였다. 네, 그럼 여기서 이찬원의 시절 인연을 감상하시고 이어서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오고 간 때가 있으니 미련이 일랑투지 마세요.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마음 간직을 하며 살아가야지. 바람처럼 물처럼 가는 인연 잡지를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마세요. 때가 되면 찾아올 거야. 새로운 시절이면 친구가 멀어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영원한 것은 없으니 이별에도 웃어주세요.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마음 간직을 하며 살아가야지. 바람처럼 물처럼 가는 인연 잡지를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마세요. 때가 되면 찾아올 거야. 새로운 시절이면 새로운
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네, 2000원의 시절 인연을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 읽어볼 대목은 고명을 지켜야 한다 편입니다. 수양이 인왕산에서 호랑이를 잡았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온 궁궐에 알려졌다. 근보는 이 소식을 영상대감으로부터 들었다. 어린 임금의 즉위식을 무사히 마치고 집현전 학사들을 초대해 다과를 나누는데 영상집 하인이 근보를 찾아왔다. 대감마님이 들르시랍니다. 근보는 서둘러 다과상을 물리고 제꼴로 갔다. 근보, 근간 소식 못 들었나? 무슨 소식입니까? 수양이 인왕산 호랑이를 잡았다네. 잡아서 집에서까지 끌고 와 몇 날 며칠 잔치를 벌이고 있다네. 그 잔치에 누구누구 왔는지 자네가 안다면? 근보는 잠자코 있었다. 임금의 종친 가운데도 수양은 원체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넘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게다가 사냥을 몹시 좋아해 아버지 세종도 못 말렸던 대군이었다. 근보, 걱정이 되네. 조정에 커다란 회오리바람이 들이불 것 같으니 대군이 호랑이를 잡은 일로 해서 말입니까? 단지 호랑이를 잡은 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세. 그러며 수양궁에 사람들이 모인다네. 어떤 사람들입니까? 권람과 한명에 양정은 그렇다 치고 저들이 데리고 있는 무사들이 때를 지어 수시로 드나든다는군. 그뿐 아니라 나라의 군사를 훈련하는 훈련원 활터에 무사들을 데리고 가 활쏘 연습을 하는 게 아닌가 하면 수양이 몸소 훈련터에 나와 술상까지 내려준다는군. 이는 필시 영상이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근보가 이었다. 수양궁의 주인이 계략을 세우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근보 자네도 그리 생각하나? 대감, 잠깐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근보는 영상과 긴 얘기를 나눌 일이 아님을 직감하고 좌상 김종서의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방금 영상이 불러서 다녀왔습니다. 커다란 회오리바람이 불 것 같다 하십니다. 수양궁에서 이러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합니다. 난 이미 짐작했네. 새 임금의 즉위식 때 그의 낯빛을 보며 언젠가 이를 칠 인사로다 하고 그 거친 성품 때문에 돌아가신 선왕께서도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던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지. 그래서 말씀해온데 좌상대감,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 좌상은 입을 꾹 다물었다. 담은 입 대신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요동쳤다. 마치 함경도에서 육진을 개척할 때 밤새 작전을 짜고 조석으로 전술을 바꾸고 할 때처럼. 근보, 선왕의 고명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하네. 선왕께서 우리를 발탁하시고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해준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야.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좌상대감, 어린 임금을 보필하는 신하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우선 집현전 학사들을 부르겠습니다. 먼저 신숙주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게나 우상의 집을 나왔다. 어둠이 내린 밤길을 지나 근보는 바로 범홍의 집으로 올라갈까 하다 다음날 함께 수양대군을 만나러 가리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에 들어서자 사랑차에 불이 환했다. 아버지가 깨어 계셨다. 아버님, 저 왔습니다. 오냐, 좀 들어오너라. 근보를 기다리고 계셨나 보다. 네, 오늘 종일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짐작가는 일이 없지 않으나 근보는 아버지 앞에서 짐짓 나서지 않았다. 네, 아무래도 임금의 종친들이 어린
임금을 두고 무람없이 굴까 염려되어 수양궁에 사람을 넣어 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군의 집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한다고 한다. 근본은 잠자코 아버지 얘기를 듣기만 했다. 수십 개의 관역을 세워두고 활쏘기 시합을 벌이고 시합이 끝나면 역사들이 맨손으로 잡은 짐승들을 나무에 걸어 구워 먹는다 한다. 무사가 많이 모이는 날엔 망나니들로 하여금 소를 때려잡게 하기도 한다니 한양 한복판 임금 계시는 곳이 바로 지척인데 아버님, 실은 저도 영상 대감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좌상 대감한테도 다녀오는 길입니다. 근본은 영상 대감으로부터 들은 수양궁 일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큰일이다. 임금의 종친이라는 어른이 초목의 이치조차 모르니 근본은 잠시 아버지의 말뜻을 혼자서 헤아려 본다. 풀은 풀로 나무는 나무로 제자리를 지키며 세상의 보탬이 되는데 소자도 그 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군의 자리에서 성군이신 아바마마의 뜻을 헤아려 어린 조카 임금을 잘 모시면 될 텐데 무슨 꿍꿍이 속인지 소문이 흉흉합니다. 신료들이 두려운 게다. 어린 임금이 충직한 신료들의 말을 들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훌륭한 세종 임금이 아끼던 재상들을 그 아들이, 그것도 임금이 아닌 대군 아들이 믿고 안 믿고 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승은 묵묵히 아들의 얘기를 듣다가 입을 열었다. 한시도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보령 어리신 임금을 위해 우리 부자라도 목숨 다해 고명을 지켜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문주란의 동숙의 노래 한 곡 감상하시겠습니다. 너무나도 큰 님을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변해서 사무친 미움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뉘우치면서 울어도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저주받은 운명에 끝나는 순간 님의 품에 안기운 짧은 행복에 참을 수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 뜨거운 눈물 네, 문주란의 동숙의 노래를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임지한의 세종납시유는 98.9MHz 세종 FM과 OBS 라디오 99.9MHz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수양 사정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오다 편입니다. 새 왕이 보위에 올랐으니 중국에 사은사를 보내야 한다. 서로 자기 사람을 천거하여 사은사로 보내고 싶어 했다. 논란이 멈추지 않았다. 그때였다. 수양이 앞에 나섰다. 소신이 가겠사옵니다. 전하. 종친이 사은사로 중국에 간다니 모두 놀라면서도 수양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토를 달지 못했다. 눈치 빠른 임금이 그 자리에서 논란을 잠재웠다. 수양 수보가 다녀오세요. 성은이 망각하옵니다. 그 순간 논란은 일시 끝났다. 휴하고 수양은 안도의 긴 한숨을 쉬었다. 하마터면 놓칠 뻔한 기회를 잡았다. 일단 한양을 떠나는 거다. 오며 가며 작전을 세우고 그 작전에 함께할 사람을 포섭하기로 한다. 수양은 주도 면밀했다. 왕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어린 조카 왕을 잘 섬긴다면 훗날 역사에 남을 큰일을 할 제목이다. 수양은 선왕의 훈민정음 창제 때도 옆에서 도왔다. 한 가지 성미가 급하고 욕심이 많아 아버지 세종과 문종의 뜻을 벗어난 생각과 행동을 보이니 그것이 문제다. 지금도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 채 선을 넘으려 하고 있다. 임금의 삼촌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형님 장조카로 이어지는 적장자의 왕통을 허물고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황당한 꿈이 아니야. 내가 꾸며낼 수 있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한 생각이 갈피 없이 저 높은 데까지 치닫고 있었다. 일단 사람을 얻어야지. 훗날 나와 함께 일할 인재라면 뭐니 해도 집현전 학사들 아니겠는가? 수양은 집현전 학사를 하나하나 손으로 꼽아보았다. 호락호락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한 사람, 이번 여행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 신숙주였다. 그는 우선 중국어를 잘한다. 오랫동안 지켜본 집현전 학사 가운데 성격이 그중 부드럽고 수양을 대하는 태도도 크게 거스르지 않았다. 그리고 정적의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다. 황보인의 아들 황보석과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 수양은 같이 갈 사람을 천거해달라 임금께 말을 꺼내고 그런 다음 자신이 천거를 했다. 기왕 다녀오라 허락을 했는데 누구랑 가는 게 뭐 대수이겠는가 싶어 임금은 그것도 수양의 뜻을 받아주었다. 두 정성의 아들이 펄쩍 뛰었다. 부수찬 신숙주도 수양이 자신을 천거했다는 말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왜 하필이면 저를 천거하십니까? 얌전하던 신숙주가 수양에게 따지듯 물었다. 수양은 순간 뜨거워라 하면서도 농쳤다. 비록 내가 천거하긴 했어도 전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아니겠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범홍을 천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범홍만큼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요. 자랑스럽지 않소. 수양은 한술 더 떴다. 숙주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할 일이 없었다. 따라가는 수밖에. 수양의 말대로 이미 임금의 윤허가 내려진 일이 아닌가. 마침내 사은사로 갈 사람이 정해졌다. 황보인의 아들 황보석,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 그리고 이사철 3명의 부사와 종사관 신숙주. 수양은 말을 타고 가는 동안 내내 신숙주를 끌어들일 궁리를 했다. 말을 타면 흔들리고 싶지 않아도 흔들리지. 긴 여행 동안 범홍도 말 위에서 많이 흔들릴 게야. 천천히 가는 동안 얘기를 나누다 보면 수양은 혼자서 흐뭇하게 웃음을 흘렸다. 연경에 당도한 수양 일행은 첫날에 영빈관에서 여장을 풀었다. 젊은 부사들도 신숙주도 몹시 고단했다. 그런데 수양은 도무지 긴 여행을 한 사람 같지 않았다. 숙주가 먼저 방에 들어와 잘 준비를 하는데 수양이 뒤따라 들어왔다. 고단하지 않소, 범홍. 괜찮습니다. 저보다 대군께서 고단하실 테지요. 고단하다는 생각을 짐짓 감추고 숙주는 차분히 대답했다. 난 괜찮소. 화를 쏘고 태교나고 해서 그런지 견딜만 하오. 숙주는 이내 공연한 말을 덧붙였구나 싶었다. 수양의 무던한 말에도 이상하게 긴장이 되었다. 저 덩치하고 골새님 같은 나와 견줄 바가 아니로다. 범홍, 이번 연경길에 함께한 인연이 각별하오. 범홍은 집현전 학사들 가운데 출중한 사람으로 내가 일찍이 짐찍어 두고 있었소. 가만히 나이벗이 됨직한 출중한 젊은이로다 하고 숙주가 속으로 흠칫했다. 영리한 숙주는 수양의 속갯말을 바로 읽어냈다. 숙주는 나와 함께 이 길을 왔으니 돌아가서도 나와 함께 길을 걸어야 하오 하는 말을 들은 기분이다. 벌에 쏘이듯 맵고 따끔하다. 숙주는 밤새 뒤척이다 나를 새고 말았다. 그날 밤 하루만이 아니라 연경에 머무는 동안 내내 숙주는 수양의 덜미에 잡힌 듯한 고약한 기분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문득 한양을 떠날 때 근도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범홍, 우리 둘은 집현전 그 누구보다 각별하이 선대왕의 부름을 받아 훈민정음의 의문을 정리하고자 요동에 10여 차례나 다녀오지 않았던가. 어디를 가도 우리 두 분 임금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네. 그래서 말인데 수양대군을 조심하게나. 짐작이지만 자네를 동행으로 삼은 것이 아무래도 연유가 있을 것 같네. 물론 자네가 중국어를 잘한다는 이유를 말하지만 아무래도 대군이 나서서 연경을 다녀오려는 속셈이 따로 있는 듯하네. 더구나 자네와 좌상대감의 아드님을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 말일세. 혹 대군이 새 임금에 대한 얘기를 허거들랑 듣는 족족 흘려버리게. 몇 달을 함께 지낸 동안 무슨 말인들 못하겠나. 숙주는 혼자 생각했다. 따는 근보 말이라 일리가 있다. 맞다. 조금 전 대군이 나보고 벗이 됨직하다 하지 않았던가. 이는 두말할 것 없이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는 말과 같다. 심성이 여린 숙주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다. 그러나 정작 수양은 덤덤하다. 자기가 상대방을 얼마나 긴장하게 했는지에 대해 무감각하다. 그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계산적인 생각이 늘 앞섰다. 일단 말로 주사를 놓았으니 천천히 지켜보리라. 지난번 늙은 정인지는 쉽게 끌어왔지만 신숙주는 조금 더 다르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눈에 가시 같은 좌상의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있게 된 거야. 이 또한 계산이었다. 그들로 해서 자신에 대해 조정 대신들이 의심을 걷어내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수양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며 이번 연경길의 꿍꿍이 속셈을
한치 오착도 없이 착착 진행시켰다. 수양의 그런 속셈 뒤에는 권람과 한명의 두 사람의 머리가 동원되고 있었다. 연경에서 돌아와 며칠 안 됐을 때 수양은 숙주를 수양공으로 또 불렀다. 그냥 오라면 오지 않으리란 생각을 했는지 입직하라는 거짓 전가를 보내 도중에서 연행을 했다. 이 무슨 무례한 행동입니까? 성을 낼 줄 모르는 숙주가 불같이 화를 냈다. 미안하오. 그냥 오시라면 청을 거절할까봐 신라를 했소이다. 무슨 일로 저를 오라셨습니까? 잠깐 내 긴히 할 말이 있소이다. 경상 앞에 수양과 숙주가 마주 앉았다. 내 오늘 고지곧대로 말하리다. 말씀하시죠. 숙주는 불안해하면서도 궁금했다. 나 왕이 되고 싶소. 지금 상감처럼 풋내나는 상감이 아니라 힘센 왕이 되고 싶소이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시오. 그럼 숙주는 다음 말을 듣기 전에 벌떡 일어났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왕이 되고 싶다고요? 그렇소. 왕이 되고 싶소이다. 아니, 왕이 되려 하오. 범웅, 그대는 이미 내 사람이요. 우리 잘해봅시다. 숙주는 대꾸도 안 하고 방을 나갔다. 얼음물에 풍덩 빠진 듯 정신이 얼얼했다. 어떻게 수양공을 빠져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와 그만 몸져눕고 말았다. 역사책 읽어보니까 다시 공부도 되고 재밌는 것 같네요. 그럼 여기서 조용필의 일편단심 민들레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늦은 밤에 씨 뿌렸네. 사랑의 물로 꽃을 피웠네. 처음 만나 맺은 마음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 여름 어인 광풍, 그 여름 어인 낙엽지듯 가시였다. 행복했던 장미 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떨기 슬픈 민들레야. 긴 세월을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심 민들레는 일편단심 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리라. 해가 뜨면 달이 가고 낙엽진이 눈보라치네. 기다리고 기다리는 일편단심 민들레야. 가시밭길 산을 넘고 가시밭길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찾아왔어. 행복했던 장미 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떨기
조용필의 일편단심 민들레야를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발 늦었다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쌀쌀하다. 겨울채비를 하느라 나무들이 분주히 잎을 떨어뜨린다. 근정전 품계석들에도 낙엽이 뒤섞여 바람이 이리저리 구른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선은 임금을 아련하러 나란히 걸음을 놓았다. 이 즈음 들어 밖이 어수선한데 혹 임금이 마음을 쓰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을 안 그래도 기다렸소이다. 무슨 일이 있사옵니까? 전하. 영상이 공손히 물어본다. 어제 수양숙부께서 다녀갔는데 당신에게도 일을 달라고 하시더군요. 정치는 나라를 위해 일도 못하냐며 불평을 하고 갔어요. 이를 어쩌면 좋죠? 아래업기 황공하오나 예부터 정치는 나란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사옵니다. 그걸 전하의 숙부께서 모를 리가 없사온데 다만 주상의 보령이 어리시니 생으로 조르는 것이지요. 괴넘지 마소서. 그러긴 하나 왜 그런지 나는 수양숙부만 보면 명치끝이 아파와요. 안 그래도 전하, 요즘 수양궁에서 어수선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 혹 있다 해도 실음 놓으소서. 소신들이 신명과 성심을 다해 받들겠나이다. 다만 아직 보령이 어리시니 경연만은 게을리하지 마옵소서.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 틀림없이 성군이 되실 것이옵니다. 고맙소. 그리하겠소. 경들도 나를 잘 보살펴주기 바라오. 전하, 염려 마옵소서. 하늘에 오르신 아바마마와 할바마마가 틀림없이 도와주실 것이옵니다. 힘드시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저희 세 사람을 불러 주옵소서. 함께 의논하며 전하의 성심을 살펴 드리겠나이다. 진정 그래 주시겠소. 그리하겠나이다. 전하. 임금은 100만 대군을 얻은 듯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영의정 황보인이 저희 세 사람이라 함은 자신을 포함한 좌의정 김종서, 우의정 정분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임금이 장성할 때까지 어떻든 성심을 다해 도와드리기로 이미 약조를 했다. 그리고 그 약조를 오늘 아래러 온 것이다. 그 약조의 표시는 노란 별표로 나타났다. 나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자리마다 사람을 천거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임금은 난처했다. 도무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앉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능력껏 일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임금이 해야 할 일의 으뜸이다. 새 정승은 이 일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았다. 특히 사람을 천거할 땐 집현전 학사들을 불러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결정하고 천거된 사람의 이름에 노란 별표를 해서 대전에 드리도록 했다. 임금은 그 표시를 따랐다. 그동안 경험이 부족한 임금이 가장 힘들어하던 일이기도 했다. 사람을 쓰고 사람을 내치는 일을 표시를 따라 하면서 마음이 편해졌다. 덕분에 경연도 더욱 열심히 했다. 임금은 자신에게 다짐을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다음 주에 성사문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육신의 한 사람인 세종문화원에서 발간한 성사문편을 읽어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유익하게 청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임재한의 세종납시인은 세종 FM 98.9MHz와 OBS 라디오 99.9MHz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종 FM 유튜브 임재한의 세종납시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진성의 님의 등불, 강진의 붓을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님이여 너가 가볼까 두렵소 장독 뒤에 숨길까 이래 등 뒤에 숨길까 세찬 비바람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나는 영원한 당신의 등불이 되리라. 세월 따라 변하는 게 님의 얼굴이더냐 강물처럼 흘러가는 가는 세월이 야속하오 내 영혼을 심어 사랑하니 너가 가볼까 두렵소 장독 뒤에 숨길까 이래 등 뒤에 숨길까 세찬 비바람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나는 영원한 당신의 등불이 되리라. 장독 뒤에 숨길까 이래 등 뒤에 숨길까 세찬 비바람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나는 영원한 당신의 등불이 되리라. 힘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그 서름 어찌 다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 많았네.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 건 5000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백두산 천지를 먹물 삼아 한 줄 한 줄 적어나가세. 여보게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힘겨운 세월을 피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그 서름 어찌 다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 많았네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살면 5000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한라산 구름을 퍽퍽 삼아 한 점 찍어 나가세 여보게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